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은 3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16년도 4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 36번서부터 40번까지 해서 이제 16년도 4회차를 이제 마무리를, 이론 설명에 대한 문제풀이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를 운영하고 있는 건반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유튜브 영상 밑에 하단에 댓글에 제가 고정으로 해서 달아놨어요. 그래서 블로그랑 네이버 카페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하셔서 가입하시고, 블로그는 뭐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이웃 이웃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는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 가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은 제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업로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개인 학습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난 시간 복습하고요. 5문제 설명 들어갈게요. 먼저 복습입니다. 21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자속도 N 2차 동선 PC2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P2분의 PC2. 22번 동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건 철순이죠. 23번 다음의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와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 간극성이다. 간극성인데 간극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24번 직류전동기에서 국수가 4, 전기자 도체의 총수가 160, 한극의 자속이 0.01 웨버, 부하전류 100A일 때 이 전동기의 발생 토크 뉴턴미터는 답은 25.4인데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T는 2파이 A분의 PZ 파이 IA. 요거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워 놓으시고 그 공식을 가지고 대입하면 25.46 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25번 삼상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슬립이죠. 토크는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고 전류는 오히려 감소하고 역률은 증가하긴 하지만 2배까지 증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6번 직류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4번이죠. 4번 가동 복권 전동기는 가동 시 몇 회전할 염려가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27번 다음 중 턴 오프 소가 가능한 소자는, 여기서는 턴 오프하고 여기 소 기능이 있는 거는 GTO밖에 없어요.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 28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 전류가 앞서는 거죠.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 앞서면은 증자작용이에요. 증자작용. 여기 증자 요 부분 이제 전류가 앞섰잖아요. 증자작용. 29번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 M으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 저항기를 사용하여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의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여기죠. 3번 직류 분권 발전기. 30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이거죠. 공급전압 크기에 비례한다. 토크는 공급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 여기 이론 설명했고요. 이게 제가 좀 염려돼서 그러는데 그 15년도 16년도는 반드시 여기 밑에 있는 설명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라는 것들은 머릿속에 알고 17년도로 넘어오셔야지 나중에 10문제씩 나가도 이게 부담이 안 돼요. 31번 동기발전기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잠깐만요. 네.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답은 2번이죠. 제동건선을 작용면에 설치한다. 얘도 영향 조금 있고 얘도 조금 있고 얘는 뭐 아예 그 난조 방지 대책이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나마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제동건선을 작용면에 설치한다. 설명드렸고요. 난조 헌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탈조도 설명드렸어요. 32번 삼상 유도전동기 1차 입력 60kW, 1차 손실 1kW, 슬립 3%일 때 기계적인 출력 PM을 물어보는 건데 PM 공식은 P2하고 괄호 열고 1 빼기 S 슬립이에요. 근데 여기서 P2를 우리가 몰라. 그럼 P2는 우리 입력 빼기 손실이에요. 그러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59가 되죠. 그래서 59를 가지고 1 빼기 슬립은 무조건 여기 전기 기계에서 나온다. 그러면 슬립은 무조건 0.01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5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쉬우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삼성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경우는 기동시죠. 여기 기동시. 34번 전기 철도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로 가장 적합한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죠. 뭐 여기 뭐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여기서 가장 적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권 전동기입니다. 문제 요지를 잘 아셔야 돼요. 35번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유한 유류 또는 가스의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홀지 계전기 설치 위치는 답은 4번이죠.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이게 본체라는 게 뭐 컴퓨터 본체 아닙니다. 여기서 탱크의 본체,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36번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저격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어디 한번 읽어볼게요. 코일이 자석의 중심축에 있을 때도 브러쉬 사이의 전압을 유기시켜 불꽃을 발생시킨다. 아니고요. 주자석 분포를 찌그러져 중심축을 고정시킨다. 이동시키는 거고, 주자석을 감소시켜 유도전압을 증가시킨다. 직류전압이 증가한다. 여기서는 주자석을 감소시켜 유도전압을 증가시키고, 코일의 자격 중심축에 의해서 브러쉬 사이에 전압을 유기시켜 불꽃을 발생시키고, 직류 전압을 증가시킨다. 답이 1번이네요. 여기서는 고정시키는 거 아니고 전압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고 직류 증가시키는 거 아니고 답은 1번입니다. 1번. 코일이 자극의 중심축이 있을 때도 브러쉬 사이에서 전압을 유기시켜 불꽃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조금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나왔네요. 이게. 그래서 코일이 자극의 중심축에 있을 때도 브러쉬 사이에 전압을 유기시켜 불꽃을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 중성축이 이동하여 브러쉬 위치에서 전압이 유기된, 이게 조금 여기 중심축이 있을 때 중심축이라는 거를 다이내믹하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 여기서 답은 1번이 더 가깝습니다. 네. 그 다음에 37번 직류 분권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계좌권선에 흐르는 전류나 전기자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바꾸면 되고요. 분권 같은 경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성을 바뀐다고 해서 얘가 회전 방향을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원 아니고 주파수는 교류해서나 쓰는 거고 계좌 저항도 아니고 전기자 전류가 여기선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직류 분권식이나 복권식, 직권식의 경우, 직류 분권식이나 복권식, 직권식의 경우는 단순히 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어 연결하는 것으로 자기장이 모두 반전되지는 않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직권식이나 복권식, 분권식이나 복권식, 직권식의 경우.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좌 코일에 흐르는 그 계좌 전류, 여기로 흐르는 이게 SH가 셔튼이라고 해서 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권.
방향을 바꾸거나 전기자 코일, 여기 IA 전기자 코일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 얘를 바꾸거나 얘를 바꾸면은 회전 방향은 바뀐다. 당연히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바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자 코일에 흐르는 계자 전류를 고정시키고 여기를 고정시키고 전기자 전압을 바꿔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자 전류 고정시키고 전기자 전압을 반대로 한다. 그 전류를 반대로 한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8번 변압기 기름이 요거는 문제 나왔었고요. 관연도로 비슷하게 보기는 바뀌었지만 비슷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되게 많이 나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로 더 갔네. 예. 얘도 뭐 단골 손님이잖아요. 그죠? 변압기의 기름이 구비 조건이 아닌가, 변압기의 기름의 구비 조건이 아닌가, 변압기의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아닌가, 이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응고점과 인하점이 높을 거. 인하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냉각 효과가 당연히 커야 되고 산화 현상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그래서 변압기유, 절연유의 역할과 목적은 1차와 2차의 정기적인 절연유가 해주고 있고요. 변압기의 열 방산을 좋게 하여 냉각 효과도 내게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구비 조건은 점도가 작을 것, 절연 내력이 클 것, 비열이 커, 냉각 효과가 클 것,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절연 재료 및 금속 재료의 화학 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화 현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유 열화 방지 대책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내놓고 아닌 거, 아니면 다른 거 틀린 거 내놓고 여기 중에 하나를 거서 맞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열화 방지는 질소봉이 호흡기 설치 브리더라고 했죠. 그 다음에 컨서베이터 설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압기의 절연유가 여기서 정기적인 절연을 해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냉각해주는 효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디에이터 타입의 냉각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제 냉각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압기 라디에이터가 없고 쿨러라고 하는 게 달려져 있어요. 그거는 강제 냉각 방식이고, 변압기가 가압이 되어 있으면은 쿨러가 돌고 있어야 돼요. 뭐 이제 4개짜리는 뭐 2개가 돌거나 3개가 돌거나 4개가 다 돌거나, 그거는 이제 용량을 변압기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팬의 가동수가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압기 절연유가 절연이 불순물들이나 다른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제 얘가 열화돼 가지고 좀 기능이 떨어질 적에는 우리가 거기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절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압기의 탱크 바디에서 드레인 라인에서 오일을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그 시료를 채취해서 그 절연 상태를, 변압기가 이걸 더 써야 되냐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감시를 해줍니다. 특히 발전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변압기가 돌고, 그 다음에 용량도 계속 이게 뭐 100% 쓸 때도 있고 90% 쓸 때도 있고 80% 쓸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00%는 아니고요, 80%까지 쓰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계속 얘가 막 이게 부하 사용량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가 되게 어쩔 때는 진짜 뭐 풀용량으로 그냥 쓸 때도 있지만은 아닐 때도 있고, 이게 랜덤하게 많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우리가 절연유의 절연 상태를, 권선이나 그다음에 유온도 상태를 계속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온라인 가스 분석 설비라고 해서 우리가 그 유증가스 분석 설비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에서 그 온라인 분석 설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가스 변압기의 절연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설비들이 발전소에 달려 있는 데가 은근히 많아요. 없는 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하는 데는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8종 가스를 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이제 뭐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유증가스 분석 설비를 단다 그러면 4종 가스만 나와도 돼요. 4종 가스만 그 검출을 해도 충분히 변압기 절연유의 절연 상태를 검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가스를 검출하는 게 그 요소가 많아질수록 사실 그 분석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왜 8종이나 막 이렇게 가스 범위를 넓혀놨는지 모르겠지만 4종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검토를 하거나 그러실 적에도 뭐 여기 업체들이 막 와가지고 뭐 검토해달라고, 이거 뭐 제 제품 사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네 제품. 그럴 적에 판단할 적에 4종 가스만 나와도 되고요. 변압기 절연 상태를 제조사에서 보실 적에도 3레이쇼법 갖다가 이렇게 분석할 때도 가스 3개만 넣으면 돼요. 뭐 여러 가스들이 나온 거를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서 3개만 나오면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종 가스가 그 값들을 진단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중에 이런 거 검토할 일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낭비입니다, 낭비. 해외 외산으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낭비예요, 낭비. 39. 삼상 380V 60Hz 4P, 그 다음에 슬립 5%, 그 다음에 55kW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회전자 속도는 몇 RPM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뭐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용하려면 전원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는 교류는 60Hz가 고정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50Hz로 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60Hz로 낸다는 거고, 국수는 우리가 NS는 P분의 120F에서 이 국수라는 거 회전수와 관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립이라는 건 유도전동에서 반드시 생긴다. 내가 100을 냈는데 부하가 걸려 있는 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100으로 다 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전격 속도와 회전 속도와의 차이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용량, 이 55kW,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kVA로 쓰는데 뭐 100kW, 이거는 전동기에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그 변압기 같은 거 물탱크의 그 캐패시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전동기에서 킬로와트는 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55kW면은 이게 1kW보다 55kW가 54배 좋은 거잖아요. 저기 54kW만큼 좋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얘가 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킬로와트라고 유도전동기에서 표시를 한다라고만 간단하게 외워 놓으시고, 나중에 그 용어 정리나 제가 기본 이론 설명할 적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은 NS는 P분의 120F잖아요. 여기는 동기속도가 아니라 회전자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관연도 문제에서 배웠던 것처럼 N은 1 빼기 S를 가지고서 배워야 되는데, 그 공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기속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속도를 먼저 구하고, 여기 120분 상수고 60에 여기 60Hz, 그 다음에 사극, 폴수가 사극, 그래서 P분의 120F거든요. 그래서 F는 프리퀸시에서 주파수를 얘기해서 동기속도는 180이에요. 그래서 여기 N은 1 빼기 NS는 1 빼기 S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동기속도를 뒤로 보내도 돼요. 그러면은 1 빼기, 아까 슬립은 여기 기계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0.0을 0 뒤에 숫자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 빼기 0.05 곱하기 동기속도 구한 거를 1800을 넣으면 우리가 회전자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5 곱하기 1800 RPM이기 때문에 1710 RPM이 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 16차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Congratulation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레벨 2까지만 하면은 16도 사회차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좀만 더 힘내시고, 전기기의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에 동그라미 치시고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발전 제동과 역전 제동과 맴돌이 전류 제동이라는 게 여기 또 뒤에 튀어나왔고, 그 다음 회생 제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여기 보기에서 제가 보면은 요거 우리 그 다이내믹 브레이킹 레지스터라고 해서 발전 제동 같은 경우 저항으로 다 태워버린다고 했지만은 전기를 전원을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이 발전한 거를 우리가 배터리에 충전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전원으로 다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 회생이 붙는 거잖아요. 이거 소모돼야 될 거를 다시 사용했으니까 회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회생 제동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발전 제동, 그다음에 역전 제동은 상하의 방향을 바꾸는 거고, 맨도리 전류 제동은 맨도리도 우리가 아라고 원판이라고 해서 아라고 원판도 도는 이유가 맨도리 전류에 의해서 도는 건데, 맨도리 전류를 넣으면 뭐 제동의 역할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다른 제동 방법보다는 약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10년도 4회차 그리고 15년도까지 이론 공부하신다고, 15년도 1회차서부터 10년도 4회차까지 이론 공부하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10년도 4회차 레벨 2까지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7년도 1회차서부터는 10문제씩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요거를 좀 빨리 좀 끝내야지 여러분들이 또 이게 공부를 하실 거니까는 제가 시간이 좀 되면은 좀 더 많이 이렇게 그 금요일이 아닌 토요일도 좀 올려가지고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그냥 금요일까지만 올리고, 왜냐면 지금 10년도 4회차까지 이론 공부 하셨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뭐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만 공부 완벽하게 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25년도나 뭐 26년도 나오는 문제들 대부분 여기서 다 이게 변형해서 나오는 거, 변형하거나 똑같이 나오거나 문구 좀 수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봐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저와 공부했으면 한번 여기서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잠깐 알아볼게요. 예, 하나, 21번 맞을 수 있고, 풀 수 있고, 22번 풀 수 있고, 약간 변형된 문제지만 풀 수 있고, 23번도 풀 수 있고, 여기 위치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4번은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요 공식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문제로는 대입을 해서 풀진 않았어요. 약간 좀 요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었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 문제도 풀지만 이 문제는 일단 못 푸는 거로 제껴놓고, 그래 얘 또 풀 수 있는 문제죠. 26번 얘도 제가 서머리 해준 거에서 보면은 유사 문제들이 중간중간 있지만은 일단 얘도 뺄게요. 얘 풀 수 있고요. 얘 아까쯤에 새로운 문제긴 하지만은 이거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풀 수 있다고 할게요. 이거 얘도 처음 나온 문제지만은 요거는 일단은 틀린 거로 하고, 얘도 틀린 거로 하고, 얘도 풀 수 있는 문제, 얘도 얘는 그러니까 틀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까 전에 이 공식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얘도 새로운 문제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도 전기철도 제가 직권, 분권 했지만 직권이 우리 토크과 때문에 해갖고 얘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얘는 뭐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 얘는 틀렸다고 할게요. 좀 약간 애매모호한 문제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게요. 원래 설명은 다 드렸지만 일단 틀렸다고 할게요. 얘는 문제 나왔었는데 보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깊게 있게 생각하시면 깊게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 풀 수 있고요. 얘 풀 수 있고요. 얘 풀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요. 지금 16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나중에 뭐죠? 17년도, 18년도, 19년도, 19년도까지 새로운 문제 다시 좀 접해보고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정리했던 문제들은 제가 표기를 해놓을 거예요.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래서 체킹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면은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레인지 안에서 다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년도서부터 16년도 사이차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17년도로 저는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